똑같이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왜 누구는 월 120만 원을 받고 누구는 월 150만 원을 받을까요? 매달 30만 원. 이 차이가 2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의 노후 품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차이는 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갈리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후 통장으로 매달 30만 원을 더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아는 사람만 아는 그 선택의 비밀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만 63세로 은퇴한 김영호 씨. 평생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날아온 통지서에는 그가 매달 1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아쉬우니 1년이라도 빨리 당겨받으라 는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만 9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연금을 깎이면서까지 미리 받기 시작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김영호 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남들도 다 저렇게 받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결국 그는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대부분이 걷게 될 가장 평범한 길일 겁니다. 그런데 김영호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갑내기 박선영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예상 국민연금 액수도 월 120만 원으로 김영호 씨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 바로 연기연금이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며 월 28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주목한 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소득이 일정 기준 2022년 기준으로 약 268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선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깎일 연금이라면 차라리 지금 받지 말고 나중을 기약하자. 그녀는 과감하게 연금 수령을 5년 미루는 연기연금을 신청합니다. 연 7.2%씩 5년이면 총 36%가 증액됩니다. 5년 뒤 박선영 씨가 받게 될 연금은 원금 120만 원에 증액분 43만 2천 원이 더해진 월 163만 2천 원이 됩니다. 김영호 씨보다 매달 43만 원 이상을 평생 더 받게 된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보험료를 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연금을 불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앞서 본 박선영 씨처럼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계속하는 분들에게 연기연금은 감액을 피하는 최고의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월 최고액 수령자가 월 26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역시 이 연기연금 제도였습니다. 물론 이 선택에는 손익분기점이 존재합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5년 연기 시 78세부터 총수령액이 정상수령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과 기대 수명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올해 58세인 이정희 씨. 젊은 시절 아이를 키우며 경력이 단절되는 바람에 과거 10년간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예상 연금액은 월 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추훈압부, 즉 추납 제도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는 과거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마치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냈던 것처럼 가입기간을 복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녀는 약 2천만 원의 미납보험료를 추납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월 예상 연금액이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무려 40만 원이 올랐습니다. 2천만 원의 목돈으로 평생 마르지 않는 월 40만 원짜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어떤 재테크보다 강력한 노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국민연금은 결국 얼마나 오래
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에서도 연금액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바로 이 기간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거나 아예 존재조차 몰랐던 보너스 기간도 있습니다. 바로 크레딧 제도입니다. 혹시 2008년 이후에 둘째 아이를 낳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출산 크레딧으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국가가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2008년 이후에 입대하셨다면 군복무 크레딧으로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크레딧 제도는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연금을 30만 원, 아니 그 이상 올리기 위해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간단한 오늘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서 국민연금 앱을 열고 내 예상 연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숫자를 본 뒤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 금액으로 노후에 만족할 수 있는가? 모든 변화는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만약 은퇴 후에도 일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기연금을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단순히 연금을 불리는 것을 넘어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이라는 함정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셋째, 내 납부 이력을 꼼꼼히 점검하고 빈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력 단절, 실직 등으로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추납이 가능한지 즉시 알아보십시오. 앞선 사례처럼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넷째, 숨겨진 크레딧을 찾으십시오. 군대 출산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내 가입 기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러나 내가 찾지 않으면 사라지는 권리입니다.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때 되면 알아서 챙겨주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월 30만 원 그 이상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내 연금 정보를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바로 오늘의 이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모여 더 나은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